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사이 애플이 또 낙폭을 2%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다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쳐줬죠.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의 대표적인 일환이죠. 관련된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전에 봤던 유럽 관련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 나왔는지 가장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Apple shares slide,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China reportedly considers probe into App Store practices. 이 중국 정부가 애플의 운영 관행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후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세 가지 서머리 키포인트부터 바로 보고 오도록 하시죠. 이 수요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소식이라고 합니다. The Chinese regulators are considering whether to open a formal probe,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할지입니다. 아직 착수를 한 건 아니고요. into the iPhone giant's App Store fees and policies. 특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냐면은 이 앱스토어의 수수료와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이름이 긴데 SAMR이라고 돼 있습니다.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중국판 공정거래위원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중국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그리고 제3자 결제 서비스 차단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 번째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s market regulator has not decided.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Whether to formally open an investigation into Apple, according to the report. 이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100% 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결제 수수료와 외부 결제 진입 장벽이 또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부터 이 강하게 견제를 받고 있었던 애플의 반독점 논란이지만 중국 시장은 또 문제가 다르죠. 그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번 조사가 이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특히나 더 나아가서 주가에 미칠 영향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자, 반독점 얘기가 나오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뭐 불매운동 내지는 하여튼 애플이 중국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근데 1위는 아니에요. 중국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1위가 애플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3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위에서 3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국 내 그 핸드폰을 또 많이 또 사용을 하니까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 애플이 판매량이 거기서 1위는 아니더라도 3위 정도만 해도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제재로 인해서 주가는 그러면 원래는 급락을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빠져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정도 빠졌어요. 요 정도. 0.14% 빠졌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은 이거 하락 N자로 내려올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와 상관없이 상승했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뚫겨 맞았죠. 음봉 맞았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떨어져주면 이쁜 하락 N자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일로 떨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려면 이 저점이 깨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 N자가 있고 하락 N자가 있는데 상승 N자로 올라갈 때는 호재가 있을 때는 상승 N자.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차트를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상암동인데 상암동에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암동에서 부산 갈 때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죠? 모든 게 다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듯이 결국은 그 목표치대로 상승을 할 건데 어딜 찍고 갈 거냐. 근데 거기서 악재가 나오면 저점을 깼다 올라갈 거고 악재가 안 나오면 안 깨지고 올라갈 거고 할 건데 최근에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딥시크 이슈도 있어요. 근데 사실 딥시크는 얘네들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악재지만 애플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딥시크 말고 보편관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떨어졌죠. 근데 그때도 잘 버티고 지금은 독점
조사를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하여튼간은 보복해서 때린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뭐 근데 전날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협상 카드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로 나스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런 얘기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애플을 사라가 아니고요.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드릴 얘기는 뭐 악재에도 저렇게 잘 견디는데 뭐가 겁나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더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로 어제 이렇게 잘 견딘다는 얘기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보유한 사람들. 근데 살려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 사주지 마세요. 혹시나 조정받으면 싸게 사시려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애플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악재에 둔감합니다. 지금. 악재에 민감하면서 떨어지면 뭐 코로나라든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뭐 경제 위기라든지 전 세계가 또 다시 또 경제 충격이 와서 또 그러니까 그런 별거 아닌 악재에도 막 종목들이 급락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웬만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과거에 급락을 시켰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라 했으면은 하한가를 가야죠. 근데 미국은 하한가가 없습니다. 뭐 20% 30%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저렇게 강하게 버틴다는 얘기는 지금 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돈으로 지금 꽉꽉 밀어갖고 지금 받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종목들 보면. 다른 애들도 보면은 어제 구글 떨어졌다 그러는데 딱 여기죠. 저점. 어제 얘기했던 대로. 떨어지면은 요 정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깨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싸게 사셔라 했는데 아직 안 깨졌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거 매수하는 자리는 맞는데 저 같으면 안 사요. 왜냐면 이거 살 거면 지금 종목들 미국 주식도 뭐 테슬라도 있고 아마존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되고 메타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엔비디아 좀 더 떨어지면 더 좋을 텐데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면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면 또 기회가 올 거예요. 밑으로 싸게 내려오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해서 그래요.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강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쪽 강한 상태에서 저거를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싸게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아주 박살이 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개박살이 나겠지만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미국 주식을 담고 가져갈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쟤네들은 기침을 했으니까 우리는 독감이 걸려갖고 엄청나게 빠질 텐데 그때는 또 얘기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가 2380이 깨질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엄청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막 하루 만에 막 5% 8%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2380이 깨질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이지만 그게 5월 달에 올지 8월 달에 올지 12월 달에 올지 모릅니다. 저도. 현 상황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 주식 빠질 것 같으냐?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빠질 것 같으냐? 안 빠집니다. 종목도 박살날 것 같으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매매하기는 좋은데 만약에 그래도 미국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고 전 세계가 안 좋다라는 뭔가가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사람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전 세계 경기가 뭐 다 망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 경제가 이렇게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좋은 얘기 나오다 안 좋은 얘기 나오다 갑자기 무슨 또 충격적인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때가 매수 기회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거를 바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여튼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우리나라 종목들도 매매하기 좋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